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은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과연 나는 어떤 축구화를 신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혹시 본인이 축구화빨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축구화를 신었을 때는 기량이 좋은데 어떤 축구화를 신었을 때는 또 기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축구화를 신었을 때 더욱더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은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그 답을 찾고 돌아가실 겁니다. 자, 먼저 영상에 앞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는 이유는 제 경험이 여러분들이 축구하는 데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부상에 관련해서 발목 접지름에 인해서 축구화가 주는 영향, 이 주제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자, 저는 그때 베이퍼가 주는 축구화의 장점 때문에 베이퍼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부상을 달고 살았다고 했었죠. 저도 축구화빨을 많이 받아가지고 베이퍼를 신었을 때랑 안 신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베이퍼를 포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고, 뭐 지금에서야 깨닫고 된 거지만, 그러면 축구화빨을 많이 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발이 제 기능을 못하고 발이 힘이 없을수록 축구화빨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발에서 부족한 힘을 축구화의 기능이 채워주니까 그만큼 경기장에서 아니면 운동장에서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빨을 더 많이 받고 더 빠르다고 느껴지고 공 터치도 잘 되는 것 같고 슈팅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발이 약하다는 거죠. 이 축구화 스터드가 탄력이 넘칠수록 속도가 더 날 수밖에 없고 민첩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빨라지는 거예요. 축구화 스터드가 이렇게 탄력이 좋을수록 내 발에서 부족한 힘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강제로 슈팅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제 발가락을 모양을 완전 강제로 잡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슈팅을 때릴 때 발등을 최대한 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발등이랑 발가락까지 펴야 공에 탁 이렇게 닿아서 공이 뜨지 않고 이렇게 쫙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화 자체가 그 모양을 잡아주니까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슈팅이 잘 나가는데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슈팅이 막 잘 뜨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발이 그렇게 기능을 잘 하지 못한 상태, 발이 힘이 그렇게 많이 좋았던 상태가 아니라서 베이퍼를 그만큼 또 포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베이퍼를 신으면은 내가 이 슈팅도 잘 되고 더 빨라지고 민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베이퍼를 안 신으면 또 그 느낌이 떨어지니까. 자, 근데 이렇게 듣기에는 참 장점들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큰 장점들 뒤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부상에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 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발가락이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점점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부상을 당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커리어가 그냥 강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부상을 당하면 끝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해결책이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 축구화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러나 이 축구화가 주는 단점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그 요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순서는 이겁니다. 먼저 자신의 발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한다. 내 발이 칼발인지 아니면 넓은 발인지 아니면 볼이 엄청 이렇게 넓은지 이렇게 좁은지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맞는 축구화를 고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위에서 한번 대보고 밑에서 한번 대보고 그리고 신어보고 내 발 포인트들이 바닥에 잘 닿는 느낌이 드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구화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축구화가 이 스터드가 이제 강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모양은 어떤지 아니면 뭐 그때 대소한 가죽은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밑창 스터드 그거의 이 강성 그리고 앞에 발 모양 그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화 효과를 볼 때 우선순위는 이 순서대로예요. 먼저 발 모양 그리고 안전한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설명했다시피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부상을 당하면 끝입니다. 부상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축구화들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베이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옛날 모델이긴 한데 옛날에 제가 이거 신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신었어요, 베이퍼를. 근데 최근에 또 신다가 또 욕심부리다가 부상만 해가지고 네 6주 8주가 날라갔어요 또.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때도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볼게요. 먼저 밑창 스터드 딱 보여요. 누가 봐도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이거 보세요. 이 새 거를 사면 특히나 이 밑창 스터드를 이렇게 구기려고 해도 잘 안 구겨집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내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바닥이 있어. 달려. 이제 앞발을 딱 바닥에 닿고 이제 차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차면서 나가는 순간에 축구화가 내 발에 힘을 서포트를 해주면서 앞으로 더 착착착착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 모델인데 TM4 같은 부드러운 축구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TM4는 이렇게만 해도 살짝만 해도 이게 좀 오래 신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잘 구부려져요. 그래서 이 스터드가 이 튼튼하다고는 하지 않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스터드가 이게 딱 짱짱한 게 그런 게 없어요. 짱짱한 게 없어서 이거를 신고 뛴다고 했을 때 내가 벌써 모양이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발바닥을 바닥에 접지하고 뛰는 순간 이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 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더 많이 들고 여기서 내 발에 힘이 부족하면은 더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바닥을 차지 못하고 이렇게 짝짝 끌어가는 느낌. 그래서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자 보면은 여기 앞이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롭고 앞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축구화를 신고 슈팅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슈팅을 해 발등을 쫙 펴고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쫙 펴지는 거 보이시죠? 쫙 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발등 슈팅이 쫙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교할 거, 이 축구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내가 이 축구화를 신고 슈팅을 때릴 때 뭐 여기로 테크니컬하게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은 여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이 이쪽을 맞는 순간 공은 떠버린다. 공은 떠버린다. 이렇게 쫙 깔려서 나가지 않고 살짝 떠버린다. 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앞에가 이렇게 쫙 구부려질수록 슈팅이 잘 됩니다. 예. 그런 발 모양을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축구화가 주는 이점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을수록 앞발과 발가락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첩성이나 스피드 면에서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베이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좁아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푸마 축구화. 이것도 어느 정도 날카롭죠? 괜찮죠? 베이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래도 앞에가 좀 낫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베이퍼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건 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당할 위험도 조금 더 적고 그리고 뭐 이런 팬텀 베이퍼보다는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강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 밑창 스터드가 쫀쫀함이 있는 편이에요. 이건 좀 많이 신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있는 편이고 그리고 앞에도 좀 낮은 편이고 근데 이 축구화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세모같이 돼 있어가지고 발가락을 진짜 다 사용을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만 사용하는 느낌이고 나머지 발가락은 다 죽이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신고는 있는데 다른 축구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화는 새 거를 살수록 이 밑창 스터드가 쫀쫀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지금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새뽕이긴 한데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축구화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고 싶으시면은 이 축구화를 오래 신으면은 이게 스터드의 쫀쫀함이 좀 줄어드는데 그 쫀쫀함이 줄어드는 순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비싸죠. 근데 그 효과를 튼튼하게 보시려면은 뛸 때 아니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은 이 쫀쫀함이 풀리는 순간 바꾸시는 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좋은 영상은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축구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발의 힘이 궁극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의 힘도 좋고 축구화도 좋으면은 그거는 금상첨화죠. 진짜 좋죠. 근데 발의 힘이 부족할수록 축구화발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축구화발을 받는 원인은 축구화 스터드가 내 발의 힘을 서포트 해주기 때문이고, 앞에 발을 강제로 슈팅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과 발가락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지만, 당장에 신어야 할 축구화는 1번 우선순위, 먼저 내 발이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내 발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을 한다. 칼발인지 넓은 발인지. 그리고 2번, 축구화를 신어본다.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이 안전한 부분, 이 바깥쪽 안쪽의 부분들이 발에 땅에 접지가 잘 되는지, 아니면 스터드가 혹시 느낌이 여기 있진 않은지 확인을 잘 해본다. 그러니까 스터드 느낌이 거의 여기쯤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축구화 스터드가 폭이 좁고 스터드가 좁게 있으면은 막 한 이쯤에, 그러니까 막 한 이쯤에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목 삘 때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지 확인한다. 2번. 그리고 3번, 축구화의 효과를 확인한다. 그래서 효과는 이 축구화의 강성이 좋은지, 축구화 스터드에 쫀쫀함이 있는지, 그리고 앞에 이게 날카롭고 딱 발가락을 딱 잡아주는 게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신어보고 축구를 해본다. 저는 이 TM4라는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했을 때, 최근에 경기를 해봤는데,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막 1대1도 하면 수비도 잘 되고 공격도 잘 되고 하는데, 후반 가고 지치면 지칠수록 뭔가 몸이 급격하게 처지는 게 제가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뭔가 난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몸이 더 무거운 것 같고 더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발의 힘이 최종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거였고, 이 축구화가 그 내 부족한 발의 힘을 채워주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의 힘을 정말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축구화가 서포트가 되는 축구화를 신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축구화 한번 잘 좋은 거 신어보시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안전한 거니까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축구화를 발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